대청호 무인도에 국빈 숙소를 짓겠다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구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반발은 물론 넘어야 할 규제도 적질 않습니다. 청주시 낭성면에 1,000억 원이 투입돼 대규모 캠핑 복합단지가 들어섭니다. 캠핑장 규모만 무려 100만 제곱미터,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20년 넘게 이용하던 통행로가 사라지면서 중소기업들이 통째로 고립됐습니다. 땅값을 요구하는 땅 주인은 아예 도로까지 없애버렸습니다.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친환경 문화축제 현장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대청호 무인도에 국빈 전용 숙소인 영빈관을 짓겠다고 한 데 대해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남이섬의 2배 규모면서도 방치됐던 섬들을 활용하겠다는 건데 환경단체의 반발은 물론 넘어야 할 규제가 쌓여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말 김영환 지사가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대청호 무인도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남대 앞 큰 섬과 작은 섬으로 불리는 두 섬인데 큰 섬은 71만 제곱미터, 작은 섬은 17만 제곱미터로 두 섬 면적을 합치면 46만 제곱미터인 춘천 남이섬의 2배 규모입니다. 김 지사는 이 무인도에 국빈 전용 숙소인 영빈관 같은 시설을 지으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청남대에서 무인도 사이에 540m 길이의 다리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군사 목적으로 쓰이다 20년 동안 방치되던 곳을 충북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 또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영빈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지만 해당 지역은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건물을 짓는 개발 행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환경부 허가 없이는 다리를 놓을 수도 배를 운항할 수도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두 섬의 활용 방안을 국민 공모로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규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어떤 규제에 묶여서 못하는지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까지 포함해서 좀 아이디어를 받으려고 합니다. 환경단체는 무인도를 개발하면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가 오염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좀 성급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개발을 추진할 게 아니라 좀 먼저 좀 알아보고 정말 그걸 해도 되는 건지 좀 알아본 다음에 그런 정책들을 좀 발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두 섬 모두 소유권은 정부에서 상당 부분 충청북도로 넘어왔지만 행정구역은 여전히 대전시 대덕구입니다. 대전시 대덕구 관계자는 충북의 랜드마크를 왜 대전에 짓냐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만큼 구체적으로 사전 협의가 들어오면 개발이 가능한지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재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어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재난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전체 공무원의 1.5배, 여름철에는 2배가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오송 참사가 발생한 충북은 지난 7월과 8월 월 평균 초과 근무가 95시간에 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의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재난 업무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해 승진 가점 외에도 인력 확충과 면책 특권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재미난 게 별로 없는 소위 노잼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꿀잼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이범석 청주시장의 대표 공약이죠. 민선 8기 첫 민자유치 사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캠핑장 조성에 나섭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시 낭성면 삼산리 일대 15만 제곱미터 부지. 이곳에 국내 최대 규모의 캠핑장이 들어섭니다. 레저 캠핑 업체인 코베아가 2026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자해 대규모 캠핑 복합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는 후보지 5곳 중 청주 낭성면을 최종 낙점하고 부지 매입도 이미 마쳤습니다. 회장님의 오랜 수건 사업이고 청주가 회장님의 이제 고향인 부분도 있지만 지리적으로 그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전국적인 행사를 치르기에는 아마 최적화된 입지라고. 전체 사업 면적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게 될 캠핑장 규모는 무려 10만 제곱미터. 국내 최대 규모로 310곳의 캠핑 사이트가 들어섭니다.
일반 캠핑장은 물론 카라반과 캐빈 같은 다양한 형태의 캠핑 시설이 설치되고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도 조성됩니다. 여기에 1,200석 규모의 야외 공연장, 물놀이 시설, 썰매장, 인공 암벽장 같은 다양한 문화 체험 시설까지 마련됩니다. 코베아가 경기 가평 자라섬에서 열던 캠핑 축제도 낭성 캠핑장이 조성되면 매년 청주에서 열립니다. 신속하게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진입도로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대신 우리 청주 시민들의 이용료 부분 좀 더 할인 받을 수 있고. 청주시는 캠핑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해마다 36만 명 이상이 방문해 주변 관광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20년 넘게 통행로로 쓰던 길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공장들이 밀집한 한 동네가 통째로 고립됐습니다. 땅 주인이 길을 막고 통행료를 요구하다 아예 도로를 깨서 없애버린 건데요. 공장들은 가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청주시 현도면의 공장 밀집 지역 진입로. 굴삭기가 도로를 내려찍어 포장된 아스팔트를 깨뜨립니다. 밭을 갈듯 어느새 도로 한쪽을 모두 갈아엎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출근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주말에 이제 공장들이 다 이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옆에 있는 도로를 다 파손을 시킨 경우예요. 출근하고 나서부터는 그 모든 업체들이 이제 차량이 전면 통제가. 통행이 막히자 지나가려던 차량도 방향을 틀어 뒤로 돌아갑니다. 두 개 통행로 가운데 한 곳은 지난 7월부터 트랙터에 막혔고 남은 한 곳의 도로는 사라진 상황. 공장 단지 내 13개 업체는 가동을 일제히 멈춰버렸습니다. 뭐 자재가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뭐 만들었다고 해도 나가지도 못하고 뭐 도로가 저렇게 된 상황이라. 20년 넘게 다니던 길인데 얼마 전 바뀐 땅 주인이 막은 겁니다. 길을 계속 다니려면 돈을 내라며 업체당 1억 원 이상 요구했고 업체들이 지나치다고 거절하자 울타리까지 쳐놓고 통행을 제한해왔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로 소형차가 계속 지나다니자 도로를 갈아엎어 그마저 막아버린 겁니다. 업체들이 석 달 전 법원에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까지 공짜로 쓴 도로를 앞으로도 사지 않고 그냥 계속 쓰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적당한 가격에 협상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협상할 용의가 있어요. 지자체도 개인 땅이라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저희 개발입법에 따라서 뭔가를 제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거죠. 사유지고 불법에 대한 사항이 또 아니다 보니까. 경찰은 일단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다며 기각되더라도 교통방해죄로 땅 주인을 입건할 계획입니다. 업체들은 청주시를 상대로 우회도로 개설 등을 요구하는 단체 행동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청주 우진교통 버스기사들이 일명 오줌권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진교통 노조원 200명은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집결해 장거리 순환 노선을 개편해 노동자의 오줌권을 보장하고 임금 지원 한도를 정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청주시는 노선 개편은 진행 중이며 임금 인상은 각 업체가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환경 지키기가 중요한 건 알지만 일상에서 실천하는 건 쉽지 않기도 하죠. 지금 소개해드리는 그린 라이프 축제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푸른 잔디 위로 감성을 채우는 멜로디가 흐르고 한쪽에선 초상화 그리기가 한창입니다. 재치 있게 그려낸 나만의 작품이 나온 건 도화지가 아니라 재생용지로 만든 골판지입니다. 택배 박스나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거 잘 잘라서 활용해도 비슷한 재질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렇게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커피 찌꺼기에 옥수수 전분과 오일 같은 천연 추출물을 섞어 주무르면 친환경 비누가 만들어집니다. 비누를 담는 용기도 달걀 담던 종이 용기를 재활용했습니다. 평소에는 뭐 목욕할 때나 머리 감을 때나 용량을 생각하지 않고 막 지나가나 썼는데 이제 이걸 직접 만들어서 이제 친환경적으로 하고 공기가 좋게 한다니까 마음이 뿌듯했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 청년 기업들이 모인
친환경 축제 뷰티풀 그린 라이프입니다. 축제 장소가 공원이라 제품을 팔거나 상호를 노출시킬 수도 없지만 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일이라 적극 참여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행사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취지에 공감하는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더 많은 시민분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지속 가능한 행사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제장을 꾸민 조형물도 재활용 종이로 만들어 몇 년째 사용하고 있고 관객을 만나기 어려운 청년 뮤지션들에게는 마음껏 무대를 펼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벌써 4번째 축제를 열 수 있었던 건 대기업이 지원하고 청년뜨락 5959 등 지역기관들이 힘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역의 뮤지션들에게 정기적 공연을 만들어주자라는 부분들에서 출발하게 되었고요. 그 더 나아가서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과 그 생활 속에 재활용 활용이라는 친환경 축제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두 개가 결합돼서 잘 소비한 뒤 잘 분리하고 아껴서 다시 쓰는 자원 순환의 가치가 생활 속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발급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발급을 시작한 단양군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발급자는 2만 5천여 명으로 이달 말이면 단양군 주민등록 인구 2만 7천여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옥천군도 지난달 기준으로 관광 주민증 발급자가 4만 명을 돌파하며 실제 거주 인구와 비슷한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만든 일종의 명예 주민증으로 지역을 관광할 때 다양한 할인과 기념품 등이 제공됩니다. 올해 10번째인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오송 생명과학단지에서 열립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엑스포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됨에 따라 올해부터 장소를 오송역에서 식약처 맞은편 야외 행사장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꽃 향기 나는 조형물 설치와 주차장 확대, 셔틀버스 운영 등을 통해 관람객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제품 홍보와 판매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운영 방식도 바꿨습니다.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는 오는 17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됩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청주시의회 직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최근 해당 직원에 대해 불법 촬영과 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경찰 통보에 따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직원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고소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